我们有的时候不能把胜弱女的一两场比赛来吹上了天，这其实对我们中国队来说不利的。只要能打进4强，咱们也能去世界杯转一转。祈祷吧，万一真的实现了呢？ 18일 U20 아시안컵 A조 3차전에서 중국은 전반에 불과 2분 만에 2골을 허용하며 호주에 1대2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카타르에 2대1, 키르기스스탄에 5대2로 승리하며 일찌감치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중국의 매체에서는 승리 소식이 들릴 때마다 조별리그 통과도 못했던 그간의 한이라도 풀듯이 U20 아시안컵, 중국 축구, 카타르 상대로 첫 승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 20년 기록 깨고 1위 도전에 나선다. U20 아시안컵, 중국 5대2 대승으로 8강 진출, 지난 20년간 최고 성적과 타이기록 등의 기사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호주전 역시 이미 진출한 중국 대표팀을 향해 중국의 매체에서는 미디어 논평, 비록 패했지만 경험의 가치는 확실했다. 후반전 돋보였던 선수들의 자신감이라는 기사로 선수들을 격려했고, U20 아시안컵, 중국, 호주에 1대2로 패하며 조 2위로 8강 진출이라는 기사를 통해 중국은 교체 선수로 가볍게 경기를 치렀다. 비록 2분 만에 2골을 허용했지만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추격골을 넣었다. 조 1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U20 아시안컵 대표팀의 젊은 선수들은 매끄러운 공격과 뛰어난 정신력을 보여주었다라며 조별리그를 훌륭히 치른 선수들을 향해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 역시 오랜만에 중국의 속 시원한 경기를 보며 이미 중국 축구가 세계 정상이라도 차지한 것처럼 엄청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中国足球也许不用再等几十年，U20的这帮孩子啊，有可能就直接称霸亚洲啊！不是弯道超车，是跳级式的迭代。你们这些小子们啊，把叔叔辈儿的我们都看得血脉喷张、惊心动魄、热泪盈眶。无论是技战术水平、球商、灵光乍现的想法，甚至是身体素质，都已经超越了我记忆里边的领舞国情。所以，这样的经历成长起来的孩子，极有可能像新能源汽车一样，就那么1-2年的时间，改变一切的格局。 하지만 달콤한 승리에 취한 중국 축구를 향해 전 CCTV 축구 해설가는 중국 대표팀 대규모 교체 이후 보인 혼란, 벤치 뎁스, 호주와 현격한 차이 보인다라는 기사를 통해 두 팀 모두 조기 진출을 확정지으며 대규모로 선수들을 교체했다. 호주는 골키퍼를 포함해 무려 9명을 교체했다. 중국도 6명을 교체했다. 하지만 벤치 뎁스는 상대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는 정말 형편없었다. 경기가 진행되며 두 팀은 서서히 주전 선수를 투입했지만 여전히 차이는 뚜렷했다. 호주의 공격은 여러 가지 폭발적인 요소가 많았지만 중국의 공격은 매우 단조로웠다. 수비형 미드필더 때문에 더 이상 큰 변화를 주기도 어려웠다라며 3경기에서 5골을 허용한 수비라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인플루언서 역시 너무 들뜬 나머지 이미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앞서가는 중국의 축구 팬들에게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中国队1-2不敌澳大利亚，不得不说还是能看到差距所在呀。澳大利亚算是给足了面子，确实上半场身体一上强度，也就10几分钟的事情就干进中国队2个，好歹后面给点面子，打点默契，让中国队扳回一球。不得不说，这就是差距。我们有的时候不能把胜弱女的一两场比赛来吹上了天，这其实对我们中国队来说不利的。光一个身体对抗，我们跟很多队伍都是有差距的，没办法，这就是现实的中国队。不过还好，以小组第2的身份晋级1/4，那接下来很有可能打 B 组的头名伊拉克，又是中国队的克星啊！能不能进世青赛，这场比赛就是关键。只要能打进4强，咱们也能去世界杯转一转。祈祷吧，万一真的实现了呢？ 쓴소리에도 불구하고 매번 조별리그조차 통과하지 못했던 중국은 9월 칠레에서 열리는 2025년 U20 월드컵 출전권이 걸린 이번 대회에 굉장한 기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월드컵 출전권 획득을 위해 8강전 승리 단 한 번을 남겨놓은 중국의 매체에서는 U20 월드컵을 향한 도전, U20 대표팀 2승 1패로 다음 라운드 진출, 8강전에서 B조 1위와 맞붙는다. 20년의 기다림, 청소년 대표팀,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 중 한 팀과 8강전, 승리하면 U20 월드컵 진출 등의 기사를 통해 이번 대회 상위 4개 팀은 2025 U20 월드컵 티켓을 얻게 된다. 중국이 U20 월드컵에 마지막으로 참가한 것은 2005년이었다.
20년 동안 중국은 단 한 번도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했다라며 그동안의 서름과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미 대회 전부터 중국의 매체에서는 오늘 밤 시작되는 U20 아시안컵, 중국 20년간의 월드컵 저주 깰 것인가? U20 대표팀 홈에서 승부, 목표는 오직 월드컵이라는 기사를 통해 청소년 대표팀의 목표는 2025년 U20 월드컵과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출전이다. 2년 전 중국은 8강전에서 한국을 만나 연장에서 패하며 대회 진출에 한 걸음만 남겨놓고 탈락했다. 우승 후보인 한국, 일본, 이란, 우즈베키스탄과 8강까지 만나게 될 일이 없는 중국은 조추첨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라며 20년 만의 꿈의 무대에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직 혼전 중인 B조 1위와 중국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중국의 축구 팬들은 이번 조별리그를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홈에서 주전 선수들 다 출전하는 데다 하루 더 쉬어. 20년 만에 가장 좋은 U20 팀이니까 우승하지 않을 수가 없어. 두 경기 이겼다고 아시아 재패한다는 걸 보니까 이제 일본이 월드컵 우승을 노리는 이유도 이해가 간다. 설레발치지 말고 조용히 그냥 응원이나 하자.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으니까 팬들도 한마디 하는 거지. 진짜 많이 성장했다. 응원해. 엄청난 생각이 하나 있는데 U20 멤버로 월드컵 예선에 나갈 수는 없을까? 친구, 그건 아니지. 프로스포츠에서 나이 차이는 완전 다른 수준이야. 코로나 동안 아체메 국내 클럽 U20 선수로 팀을 짜서 참가시켰잖아. 결과가 어땠어? 평균 7, 8골씩 먹고 졌어. 중학생한테 칭화대나 베이징대 입학시험 보라고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메시랑 음바페도 16살 때 월드컵에 나갔잖아. U20이나 더 어린 선수들 반 정도 데려가도 괜찮아. 경기 오래 뛴 선수라고 더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 두 선수가 월드컵 출전했을 때 어느 클럽에서 뛰었는지 확인이나 해봐라. 중국 U20 선수들은 대부분 중국 2부 3부 리그 선수들이야. 찬스를 이렇게 놓치면 다음 라운드는 진짜 힘들 거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연령별 중국 대표팀이 점점 더 나아지는 걸로 난 정말 만족해. 60점에서 바로 만점 받는 건 기대하지도 않아. 왕위동은 잉글랜드 챔피언십 퀸스파크 레인저스 주전 수비수를 드리블로 제쳤어. 왕위동이 경기장에 등장할 때 슈퍼스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어. 예전에 웨이시아오 어땠어? 지금은 어때? 너무 낙관하지 말자. 왠지 울고 싶어. 내 생에 중국 축구가 다시 일어서는 걸 볼 수 있을까? 형님, 80년대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저도 똑같은 기분입니다. 중국 파이팅. U16이 더 강해. 중국 축구가 드디어 일어설 것 같아. 벨기에 황금 세대도 이렇게 나타났잖아? 미래는 밝아. 2005년에도 같은 말을 했었지. 더 기대되는 건 U17, U15, U14가 한국이랑 일본을 압도한다는 거야. 선수들이 나이 먹을수록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뭘까? 항상 그래왔고 이유는 알겠는데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예전에도 유소년 팀이랑 청소년 팀은 괜찮았는데 성인 팀만 가면 갑자기 망했어. 너무 오래된 전통이지. 세계적인 수준에서 동네 수준까지 떨어지지. 중국 축구에서는 국가대표팀이 젊을수록 더 뛰어나다는 말도 있잖아?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예전 브라질에 갔던 선수처럼 해외에서 경험을 쌓아야 해. 국내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 사실 청소년 팀은 항상 나쁘지 않았어. 심지어 유럽 강팀들이랑도 겨룰 정도였잖아. 근데 그런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야. 수비수랑 골키퍼가 약점이긴 했지만 공격은 확실히 좋아서 어떤 강팀이랑도 대등하게 경쟁할 거야. 너무 기쁘긴 한데 05년 U20 월드컵 경험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진 않아. 예전에도 선수들이 못 컸는데 지금도 좀 걱정돼. 2005년 U20 월드컵을 전부 보고 중국이 월드컵 우승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직까지 이게 뭐냐고. 엄청난 생각이네. 난 한 번만 더 월드컵 진출해도 여한이 없겠는데. 내 나이가 40인데 중국이 월드컵 진출한 건 2002년 중학교 때 본 게 전부야. 그때 난 겨우 5살이었어. 생전에 중국 월드컵 진출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늦어도 30년 안에는 월드컵에 나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불가능해. 이 선수들이 전부 해외로 진출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만 뛰면 곧 전부 사라질 거야. 먼저 U20 월드컵에 진출해야 해. 그게 진짜 시험되고 큰 무대니까.
그때 진짜 자신들 실력을 증명했으면 좋겠어. 지난번 U20 월드컵 끝났을 때 막 결혼했는데 올해 딸이 20살이 됐어. 16강에서 이라크나 사우디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사우디랑 하는 게 낫겠어. 이라크는 정말 상대하기 어려워. B조에서 가장 힘든 상대가 이라크야. 최근 몇 년 동안 경제가 회복되면서 유소년 육성도 잘 됐고 각 연령대엔 인재들도 많아. 심지어 몇 명은 유럽에서 뛰고 있어. 그래도 지난번 대회에서 중국이 강한 한국을 연장전까지 끌고 가서 1대3으로 아쉽게 졌잖아. 이번에는 홈이고 이라크가 아무리 강해도 한국보다는 못하니까 심리적으로 절대 주눅들지 말고 열심히 싸우면 돼. 이번 세대가 지난 10년 동안 제일 강한 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약한 팀이기도 해. 이글 쓸 때마다 눈물 날 것 같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日本就输球就出局了，确实这个比赛看这下门前，哎呦，补回来，韩国队扳平了。刚刚上场的朴胜珠给门前，哎呀，反超了，就果然啊，其实你只中卫传中进去，一点顶到，第3个有了，沿着左路的推进打身后，朴胜珠4个了，朴胜珠89分钟。 17일 20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이 선제골을 허용하는 불안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태국에 4대1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승점 6점으로 오는 20일 일본과 조별리그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8강 진출을 확정지었는데요. 중국의 매체에서는 U20 아시안컵, 한국, 태국의 4대1로 역전승 8강 진출, 태국 U20 2패로 탈락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대회 전부터 부럽다. 18세 한국 천재 공격수 프리미어리그 강팀의 입단이라는 기사에서는 윤도영은 지난 9월 한국 U19 축구대표팀의 일원으로 아시안컵 예선에 참가해 4경기 2골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라며 윤도영 선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가 하면 이번 태국전 이후에는 U20 아시안컵 한국, 태국 4대1로 꺾고 2승 달성, 김태원 2골 득점, U20 아시안컵 한국, 태국 상대로 승리, 김태원, 팀의 영웅되다 등의 기사로 멀티골을 기록한 김태원 선수를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회 전 지난해 U19 국제친선대회 최종전에서 중국에 0대2로 패배한 우리나라를 두고 중국의 매체에서는 한국 U20 아시안컵 과연 강력한 우승 후보일까? 조별리그 통과 어려울 수도라는 기사에 시리아와 태국의 부상, 강호 일본의 존재감으로 한국 U20 대표팀의 아시안컵 8강 진출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라는 말과 함께 이번 U20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속한 조는 죽음의 조라 불릴 만하다. 시리아는 최근 몇 년 동안 성공적인 유소년 훈련 시스템을 통해 뛰어난 수많은 인재를 보유하게 되었고 동남아시아 축구의 선두주자로서 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전력을 강화해왔다. 또한 아시아 축구의 오랜 강호인 일본의 힘과 풍부한 경험은 한국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어 부주의하면 예선 통과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한국을 탈락 위기의 팀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U20 대표팀이 시리아에 승리한 이후에도 태국과 맞붙는 한국 U20 대표팀 승점 획득 위기의 한국이라는 기사에서는 한국 U20 대표팀이 시리아에 2대1로 승리했다. 한국은 아시안컵 정상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태국이 더 완벽한 수비 전술을 들고 나온다면 한국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태국이 승점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한국을 상대로 승리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며 한국의 전력을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시작되고 연승으로 죽음의 조에서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성적에 중국의 매체에서는 U20 아시안컵 8강 5팀 확정, 한국 4대1 역전승 진출, 일본 2차전 무승부, B조 혼전이라는 기사에 경기 시작 후 선제골을 넣은 것은 태국이었다. 하지만 9분 후 한국은 동점골을 시작으로 59분과 86분 김태원의 멀티골, 추가 시간에는 박승수가 추가골까지 넣으며 태국에 압승했다. 반면 일본은 시리아와 예상치 못하게 2대2로 비기고 조 1위를 한국에 내주었다라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기를 비교하는가 하면 U20 아시안컵 치열한 경쟁, 한국은 역전승, 일본은 무승부에 그치다. 아시안컵 조별리그, 한국과 중국 8강 진출, 일본, 이변으로 탈락위기 등의 기사에서는 오랜 라이벌인 한국과 일본이 속한 D조에 많은 팬들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뛰어난 기량으로 태국에 4대1로 승리하며 8강에 선착했다. 그에 반해 후반전에 좋은 기회를 놓친 일본은 시리아와 2대2로 비기며 큰 이변을 만들었다. 한국, 일본, 호주 등 기존의 강호들이 진출한다면 결선 토너먼트는 엄청나게 치열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라며 힘겨운 경기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를 견제하는 모습이라던가 이르다 싶을 정도로 4강을 꿈꾸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속 시원한 경기를 펼치며 2연승으로 조 2위를 달리는 중국은 더 높은 대회를 꿈꾸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매체에서는 2대1 홈에서 아시안컵 첫 승 거둔 U20 중국 대표팀 20년 만에 U20 월드컵 무대에 복귀할 수 있을까? 중국 U20 아시안컵에서 카타르의 2대1로 승리, 월드컵 향한 좋은 출발. 중국 5대2 대승, U20 아시안컵 8강 진출. 지난 20년간 성적 중 최고 성적과 타이 기록 등의 기사를 통해 U20 대표팀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준결승에 진출한다면 올해 칠레에서 열리는 2025 피파 U20 월드컵 티켓을 획득하게 된다. 축구 대표팀이 이 대회에 마지막으로 참가한 것은 2005년이었다. 중국 축구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조롱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선수들은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며 20년 만에 참가할 가능성이 보이는 U20 월드컵에 엄청난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진출을 확정지은 우리나라와 호주, 이란, 우즈베키스탄 등 강팀을 상대하게 되는 중국에서는 이번 우리나라의 승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한국 선수는 왜 안 왔어? 20년 정도 지나면 토트넘 선수 아들이 참가할 수는 있겠지. 토트넘 선수는 새로 영입한 한국 선수 양민혁을 말하는 거야. 윤도영은 확실히 브라이턴으로 이적한 건가? 브라이턴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럽 진출은 확실해. 한국 유망주 3명 중에 2명은 유럽으로 가네. 한국 선수들은 진짜 몸이 좋아. 속도도 빠르고 키도 크고 체력도 좋고. 한국은 항상 특징이 확실해. 선수들은 체격 조건도 좋고 체력도 아시아 최고야. 한국 선수들 체력이 확실히 좋네. 실력도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 각조 전력을 보면 중국 U20은 하드웨어 면에서 최소 상위 3위 안에 들 것 같아. 환상에 빠졌네. 한국 선수들 체력이 좋다는 건 인정. 중국은 절대 한국 비교 대상이 아니야. 한국 선수들은 진짜 기운이 넘치는 것처럼 열심히 뛰어다녀. 아마 축구로 성공할 기회가 너무 소중해서 그런 것 같아. 그냥 중국 대표팀이 한국을 만나지 않길 바래. 솔직히 골은 많이 넣지만 한국이 특별히 강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 경기 운영이 좀 단조롭고 발기술은 중국 청소년 대표보다 못한 것 같아. 내가 경기를 보지 않았더라면 당신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었을 겁니다. 너무 띄우지 말고 일단 4강 올라가서 월드컵 진출권 따고 얘기해보자. 태국 선수들 키가 한국보다 2~3살 어린 선수들 같지 않았어? 태국이 한국을 이기고 싶어 한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4골 중 3골이 헤딩이야. 동남아 팀 상대할 땐 헤딩이 더 효과적이지. 동남아 상대할 땐 이렇게 공격해야 해. 한국은 측면 크로스 퀄리티가 진짜 높아. 한국은 약점이 보이지 않았어. 계속 상대 압박하면서 공격하고 기대 득점도 태국을 압도했어. 점수는 그냥 숫자일 뿐이야. 한국이 이기는 게 당연해. 맞아. 한국이랑 일본의 수많은 젊은 선수들이 해외로 나갔어. 차이가 확실히 커. 앞으로 잘 성장하면 우리도 분명히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거야. 일본이 탈락할 가능성이 있을까? 불가능. 불가능한 게 아니지. 한국이 일본을 1골 차로 이기고 시리아가 3골 차 이상 이기면 일본은 끝이야.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한국 경기 내용 보면 알 수 있잖아? 그건 한국이 어떻게 경기할지 봐야 해. 난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 한국은 2연승으로 예선을 통과해서 마지막 일본전은 큰 의미가 없어. 차라리 서로 벤치 멤버 출전시켜서 무승부로 같이 예선 통과하는 게 더 나을 거야. 한국은 16강에서 우즈벡이나 이란을 만나게 되는데 둘 다 만만치 않은 팀이잖아? 결승까지 마주치지 않을 일본 탈락시키려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 옐로카드나 부상 나오면 확실히 손해기도 하고 시리아는 마지막 희망을 위해서 이미 탈락한 태국이랑 죽기 살기로 싸울 거야. 일본은 한국만큼 강하진 않은 것 같아. 중국이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 작년에 0대2로 중국 U20에 진 한국 기억하시죠? 이번 한국팀은 작년이랑은 다른 선수들이야. 방금 올해랑 작년 한국팀 확인해봤는데 아예 다르더라. 작년에 중국한테 졌던 선수들은 지금 다 벤치에 있고
주전은 전부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야. 완전히 다르네. 명단 보니까 작년이랑 같은 선수는 하나뿐이고 골키퍼까지 바꿨어. 그러니까 작년 중국이랑 붙은 한국 U20이랑 다른 팀이라는 거네. 한국이랑 빨리 붙어서 우리 실력이 어떤지 확인해보고 싶어. 무조건 이긴다고까진 할 수 없지만 완전히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 중국 축구가 진짜 잘할 거라고 생각해?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거야? U20이 잘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설레발치지 말자. 지금 중국이 잘한다고 방심하지 마. 한국, 일본, 호주, 이란, 이라크 같은 팀이랑 만나면 제대로 싸우기도 힘들 거야. 그때 가서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될걸. 두고 봐. 4강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우리에겐 주팽이가 있다. 결승에서 한국이랑 붙어보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俄罗斯媒体打了我们汽车企业一耳光，在春节的时候成功给我们添了一个堵。 러시아의 혹독한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녹슬어버린 중국산 자동차들이 러시아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 언론조차 숨길 수가 없었는지 이번 사태에 대해 비판에 나섰는데요. 天天在国内糊弄老百姓，一出国底裤都被扒光了。最近，俄罗斯汽车防腐中心对17个中国汽车品牌进行了一个耐腐蚀测试，结果把很多车企的裤衩子都给扒光了，部分车型连防锈涂层都不舍得涂，2年不到，底盘就锈成了苏打饼干。说那些2年时间就锈得没眼看的车，是不是多少有点过分了？也就是咱们国内老百姓好糊弄，买了车出问题。 想吐槽一下，抖音搜一下俄罗斯汽车防锈排行榜，就知道是哪些车企在败坏国产名声了。 2년 전 우러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자 중국의 매체에서는 결국 이익을 얻는 쪽은 러시아 시장 분할하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 한국, 일본, 유럽, 미국 자동차 회사들 러시아에서 철수, 한국 자동차 러시아에서 전면 철수, 중국 자동차 업체 최대 수혜자 등급, 현대차, 러시아 공장 손해보며 매각 등의 기사를 통해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공백이 중국 자동차 회사들에게 온 기회라며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러시아 시장 확장에만 집중하던 중국은 러시아의 가혹한 날씨 앞에 그 적나라한 실체를 드러내게 됐습니다. 이번 부식 테스트 이후 러시아 매체에서는 자동차 전문가 분딘 중국 자동차 2년 만에 부식으로 뒤덮이다. 중국 자동차 눈에 띄게 녹이 슬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정말 구매해야 할까 등의 기사를 통해 중국 자동차들이 기록적인 속도로 녹슬고 있다.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16개의 중국 브랜드 중 최소한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 녹이 슬지 않고 살아남은 브랜드는 단 하나뿐이었다. 중국산 자동차는 소유자가 부식 방지 처리를 하지 않으면 불과 2년 만에 썩기 시작한다라며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불만을 넘어 불신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미 부식 테스트가 있기 전부터 러시아 매체에서는 중국차의 문제점 등의 기사를 통해 중국은 오랫동안 저가 제품 생산국으로 알려져 왔다. 원자재와 기술 비용을 아껴 소매 가격을 낮췄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완제품의 내구성이 떨어지며 낮은 품질에 대한 고정관념이 자리 잡았다.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산 자동차는 대부분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중국산 자동차는 강도와 내구성이 약하다. 제동 시스템의 작동 불만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 사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중국산 자동차를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매체에서는 한국 자동차와 중국 자동차를 노골적으로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에서 가장 자주 고장나는 중국산 자동차라는 기사에서는 한국 자동차도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다. 하지만 결국 한국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으며 유럽 브랜드의 인기마저 앞지르게 되었다. 자동차 렌탈업계에서는 현대가 폭스바겐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확신했다. 현대차의 수명이 3배 더 길었기 때문이다. 한국 자동차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 자동차도 시장을 반드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라며 대놓고 한국 자동차 기업에게 배우라는 식의 주문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 자동차 분해했다 화들짝 반년된 차 3만 킬로미터 주행 곳곳에 녹이라는 영상에서 보듯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불신은 계속 높아져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바닥에 처박히면서 급기야 중국산 신차인가 한국산 중고차인가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 비교라는 영상까지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Взяли бы себе вы бэушного корейца или нового китайца, взять БУ корейца с пробегом, но там с дизельным надежным движком, или взять нового китайца без пробега там и надеяться, что все-таки ломаться он не будет так часто или вообще в принципе, да, не будет приносить проблем. 러시아의 기후에도 잘만 굴러가는 유럽의 자동차가 버젓이 있고 겨우 2년 만에 폐차 수준으로 부식된 빼박 증거에 중국에서도 중국 자동차 기업을 향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俄罗斯媒体打了我们汽车企业一耳光，在春节的时候成功给我们添了一个堵。有俄罗斯媒体对中国卖到俄罗斯的汽车做了一个防腐测试，有几个品牌真的很夸张，竟然没有做防腐涂层，2年之内就生锈了。俄罗斯媒体认为中国的汽车普遍不如德国这样的传统汽车强国做的汽车耐腐蚀。俄罗斯这样的地方气温低，还有融雪剂，对汽车的防腐要求更高。咱们的车既然要进入俄罗斯市场，就不能在某些方面重点做适应性强化吗？不管俄罗斯媒体的报道是否真实，打铁还要自身硬。中国汽车别光在国内称霸，在国外也必须支棱起来。 2년 전 무임승차로 러시아에 진출해 러시아 자동차 시장을 접수하려던 중국의 큰 꿈은 2년 후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최악의 평가를 받으며 외면당하고 결국 퇴출위기까지 몰리게 됐는데요.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부끄러운 행태를 본 중국인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 어쩌다 공공연한 비밀이 발각된 거야? 이제 전 세계가 다 알게 됐네. 친구의 체리차는 5년이 지나니까 녹이 슬기 시작했대. 지금은 문 아래 바닥도 녹이 슬어서 뚫렸다고 하더라고. 내 차는 3년도 안 돼서 녹슬었어. 심지어 내수보다 더 신경 쓴 제품인데 이래. 좋은 현상 아냐? 내수용이랑 수출용 품질이 똑같다니. 어떤 제품들은 내수용이랑 수출용이 완전히 다르잖아? 이런 회사들 응원해. 하. 이번에 알았어. 원래 수출용이랑 내수용이 다 이렇게 똑같았구나. 당연하지.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을 속이지 않아. 내 BYD 송프로도 문짝이 다 녹슬었어. 차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보이는 데는 다 녹슬었어. 와이프 장한차는 2년도 안 됐는데 문 안쪽 가장자리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도 심하게 쓸었더라고. 다른 부분은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 4년 된 보이의 차가 이렇게 됐어. 다음에 차 살 땐 국산은 피할 거야. 작년 7월에 산 BYD 치네. 처음으로 워셔액 넣으려고 차 보니 잠금이치를 봤더니 그새 문제가 생겼더라. 중국 차는 정말 좋고 품질도 완벽해. 이미 세계 1위야. 문제 생기면 스스로 극복하면 돼. 이건 자동차 회사 문제라기보다 소비자 문제야. 차주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해. 중국에서 차 살 때 이런 걸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차 디자인이나 크기만 보지 않나? 난 중국 차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중국 사람은 잘 알지.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중국 역사를 봐도 중국인이 중국인을 속이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중국인이 아닐 수도 있어. 나도 중국 차는 쉽게 녹슬어서 별로 믿음이 안 가. 자동차 산업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최근 몇 년 동안 자동차 제작 기준이 낮아져서 자잘한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자율주행차는 사고도 많이 나고 있잖아. 러시아 사람들이 중국 차를 욕하게 만드는 건 진짜 너무 창피한 일이야. 변호사팀 꾸려서 소송 걸고 떠드는 사람 입 막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터무니없이 시비 걸고 악의적으로 흠집내기. 제국주의자들은 여전히 우리를 없애려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 중국 차가 러시아에 들어간 지 2년도 안 됐어. 비판할 거면 오래 타보고 비판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러시아에서 중국 차가 가장 많이 팔리지 않았나?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면서 경제도 봉쇄되고 달러도 못 쓰고 있잖아. 그래서 유일하게 중국만 러시아랑 거래하고 있는 거야. 시장 점유율이 62%라는 건 다른 나라 차들을 안 팔아서 그런 거야. 러시아랑 중국 차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러시아 도로는 겨울에 소금이라던가 제설제도 많이 뿌리잖아? 이런 건 차 바닥에 엄청 큰 부담이 될 거야. 러시아 환경은 혹독한데 차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차 관리 문제라는 걸 어떻게 확신해? 내 보이에는 겨우 6년 됐는데 차 안 여기저기 녹이 슬었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러시아는 1년 내내 얼음이랑 눈이 있는 데잖아.
아마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현지 환경에 적응 못했기 때문일 거야. 조금만 개선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어. 남들은 방청 처리 잘만 하잖아. 차이를 인정해야지 그런 것도 못 받아들이나? 중국에선 6년마다 차를 바꾸는 게 좋아. 안 바꾸면 가난하다는 소리 들어. 중국 자동차는 부식 방지에 신경 많이 써야 해요. 너무 분노가 치밀고 망신스럽습니다. 일부 차는 부식 처리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야 하잖아. 소비자가 보지 않는 부분에서 원가 절감하는 거지. 저렴한 중국차 샀으면 품질이 좋지 않은 것도 감수해야 해. 중국 오토바이가 동남아 시장에서 어떻게 퇴출당했는지 알잖아. 예전에 동남아에 중국 오토바이가 많았어. 몇 년 지나니까 다들 일본 제품으로 바꿨지.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네. 중국 차는 소비재지 내구재가 아니야. 정책적으로도 내구재로 성장하는 걸 지원하지 않아. 외국에선 차를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데 중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로 폐차해야 해. 2018년 이전 차들은 다 폐차하라고 하잖아. 어떻게 내구성이 있겠어? 10년 전 중국 자동차가 왜 요즘은 거리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지 생각해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대표 경기가 됐든 토트넘 경기가 됐든 위기의 순간 팀을 구하는 건 역시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2일 2024-25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브렌트퍼드와의 경기에서 지난해 12월 16일 사우샘프턴전 5대0 대승 이후 48일 만에 손흥민 선수의 발에서 나온 두 골에 힘입어 승리한 토트넘은 드디어 리그 4연패를 끊어내며 14위로 올라섰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의 브렌트퍼드전 토트넘 선수 평가 스펜스와 벤 데이비스가 뛰어난 활약을 보였고 손흥민과 사르가 빛났다라는 기사에서는 전반 30분경 손흥민이 코너에서 올린 크로스가 수비수를 맞고 골로 연결됐다. 사르의 골을 위한 훌륭한 도움으로 진정한 주장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라며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8점을 부여했고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에 브렌트퍼드 0대2 토트넘 스퍼스 프리미어리그 오랜 기다림 끝낸 중요한 승리라는 기사에서는 4연패를 기록하고 있던 스퍼스는 주장 손흥민이 두 골 모두 관여한 경기에서 꼭 필요한 승점 3점을 따냈다라며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극찬을 보냈습니다. 이번 경기 모든 골에 관여한 손흥민 선수는 후스코어드닷컴 평점 7.7점, 소파스코어 평점 7.4점, 풋모 평점 7.9점으로 토트넘의 공격수 중 최고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첫 번째 골에 토트넘의 핵심, 손흥민 코너킥으로 상대 자책골 유도, 이번 시즌 21경기에서 13골 기여. 손흥민, 코너킥으로 자책골 유도, 토트넘 1대0 브렌트퍼드 리드 등의 기사를 통해 손흥민이 올린 정확한 코너킥이 브렌트퍼드 수비수에 의해 자책골이 되었다. 이 골은 토트넘 승리의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보여주었다라고 설명했고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두 번째 골에 손흥민 어시스트, 사르 득점, 토트넘 브렌트퍼드의 2대0 승리라는 기사에서는 손흥민의 어시스트는 절묘했다. 그는 중요한 순간 뛰어난 패스 시야와 기술을 선보이며 팀에 추가골을 안겼다. 이 골은 토트넘의 자신감을 더해줬을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순위에서도 더욱 입지를 강화시켰다. 또한 팀의 승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팬들의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켰다라며 이번 경기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손흥민 선수를 향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흥민 경기 데이터, 자책골 유도 1개의 어시스트, 결정적인 패스 2회, 클리어링 3회, 태클 3회. 이미 레전드,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195골 직접 관여, 저메인 디포와 동률. 손흥민의 맹활약, 58분 만에 두 골 유도, 2대0 이끌다, 69개의 어시스트,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기록된 밤 등의 기사를 통해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끈 주역은 바로 캡틴 손흥민이다. 58분 만에 두 골을 유도하고 2대0의 승리를 이끈 이날은 역사에 기록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선발 출전에 풀타임을 소화하며 1개의 어시스트와 1개의 자책골을 유도했다.
또한 결정적인 패스 2회, 클리어링 3회, 태클 3회, 14번의 경합 중 6번을 성공시키며 8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았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총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어시스트 순위 7위에 올랐고 2위와는 단 2개 차이로 좁혔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324경기에 출전하며 총 6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토트넘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어시스트 1위 기록 경신과 함께 그의 이름을 프리미어리그 팀 역사에 새겼다라는 말로 새롭게 써내려가는 손흥민 선수의 대기록에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의 매체에서는 최악의 시즌을 보내는 토트넘의 연패를 끊어낸 손흥민 선수에 대해 7연패 끝내다. 토트넘 2대0 브렌트퍼드. 손흥민 자책골 유도. 사르골 어시스트. 토트넘 7연패를 끝내다. 토트넘 마지막 승리. 12월 16일 사우샘프턴 5대0. 손흥민 자책골 유도와 멋진 패스로 토트넘 브렌트퍼드 2대0으로 꺾고 프리미어리그 4연패 끊다 등의 기사를 통해 팀에서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즌 부진으로 경기마다 기대를 버렸던 토트넘 팬들에게는 지난 경기에 이어 이번 경기까지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부활하는 토트넘의 모습이 무척 반가웠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을 펼친 이번 경기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작은 벌한테 압박받으면서 힘겹게 승리했지만 역시 손흥민은 믿음직스러웠어. 패스도 잘하고 뛰는 것도 잘했어. 사르한테 준 패스도 정말 환상적이었고 그에 비해 작은 벌의 공격수들은 진짜 문제였지. 다 헛발질만 하더라. 손흥민은 지금 데브라위너처럼 발전하고 있어. 어쩔 수 없어.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 어시스트가 7개나 됐어. 누가 도와주질 않으니까 남을 도와줄 수밖에. 손흥민 진짜 좋은 선수야. 좋은 파트너만 있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건 역시 지치는 일이야. 지금 팀에는 손에게 좋은 패스를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팀원들을 도와줘야 해. 여전히 팀원이 좋지 않아. 그건 확실해. 2경기 연속 손흥민의 컨디션이 좀 돌아온 게 느껴져. 진짜 갓 손흥민. 우리를 한 번 더 이끌어줘. 팀이 반격을 시작하기만 하면 손흥민은 다시 잘할 거야. 손흥민의 코너킥은 정말 예술이야. 손흥민 코너킥이 너무 강력해서 상대가 자책골을 넣었어. 대단해. 손영의 패스는 정말 완벽했고 사르의 슛도 아주 침착했어. 이 패스는 진짜 입안으로 떠 넣어준 거였어. 손영은 여전하네. 손흥민의 특기는 왼쪽에서 뛰는 거야. 제발 중앙 공격수로는 뛰지 않게 해줘. 손흥민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이고 아시아 축구 레전드고 세계 축구 레전드 중 한 명입니다. 언젠가는 5대 리그 B클럽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중국 선수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어. 그걸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예전에 우레이. 그때 우레이 경기 볼 때는 진짜 기대가 컸어. 후반에 감독 바뀌면서 주전 자리도 잃었지만 에스파뇰이 B클럽은 아니어도 바르셀로나 상대로 넣은 골은 진짜 짜릿했었어. 손흥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만 보면 우레이가 더 좋아. 남의 실력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우레이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손흥민이랑 대화하는 순간이었어. 아시아 최고 선수 손흥민을 확실히 응원합니다. 완벽해. 하지만 나랑 국적이 달라서 좀 아쉽네. 손흥민, 아시아인의 자부심이야. 토트넘은 다시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은 여전히 공격력이 있는데 맨유는 공격도 수비도 망한 것 같아. 이게 바로 포스테코글루가 아직 경질되지 않은 이유야. 어쨌든 토트넘의 골수는 모든 팀 중에서 2번째로 많잖아? 근데 부상 선수도 많고 쓸만한 수비수도 없고 경기 운까지 따라주지 않아서 지금의 순위가 나온 거야. 이제부터 반등 시작이야. 토트넘 실력으로 지금 순위는 말이 안 돼. 지난 2시즌 동안 부상이 너무 심했어. 부상이 대규모로 나왔거든. 감독한테 문제가 있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